이탈리아 생활의 어두운 면. 이탈리아는 유럽에 위치한 아름다운 풍경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탈리아의 수도는 로마입니다. 이것은 이탈리아 최대의 경제, 상업, 문화 및 정치 중심지입니다. 로마 역시 아름다운 고대 로마 건축 작품으로 역사적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매력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아름다움과 친절한 사람들 뒤에는 이탈리아에도 어두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탈리아로 가서 이 나라의 어두운 면을 탐험해보세요. 18위.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 이탈리아는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1년에는 30세 미만 이탈리아 성인의 70%가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가족 간의 유대가 매우 강하며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흔한 이유는 이탈리아 청년들의 실업이다. 높은 실업률과 증가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젊은 이탈리아인들은 집을 빌리거나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1유로의 주택을 매매하고 있지만 그 주택은 일자리도 없고 청년들에게 기회도 없는 외딴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다. 성인이 되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을 본다면 정상,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일 댓글로.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독립이 중요하다.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이 지금 댓글을 달아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당신의 관점이 누군가의 인생관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17위. 이탈리아인들은 에어컨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탈리아인들이 다른 나라만큼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레스토랑, 호텔, 주택 및 기타 여러 공공장소에서 에어컨이 자주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에어컨에서 직접적으로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신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믿습니다. 졸중, 이탈리아어로는 공기의 폭발. 이탈리아 정부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공공장소의 에어컨 온도를 섭씨 26도 이하로 설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16번. 이탈리아 가족들에게 농담을 하지 마세요. 가족은 이탈리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가족에 대해 농담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일요일에 당신과 약속을 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가족과 함께 추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게다가 이탈리아의 대부분의 성인은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결혼하고 늦게 아이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자녀가 유치원에 갈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 때까지 조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매우 흔한 일입니다. 15번. 이탈리아인들은 매우 미신적입니다. 이탈리아인들은 매우 미신적이다. 전형적인 예 중 하나는 소금을 쏟으면 불운이 따른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소금이 예전에는 생산하기 어려운 향신료였으며 인간에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소금을 거래에 사용되는 화폐로 간주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금을 쏟는 것은 낭비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반드시 불운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테이블 위에 있는 소금통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싶을 때에는 반드시 테이블 위에 소금통을 놓아서 상대방이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소금 한 병을 주는 사람의 손에서 직접 받으면 나중에 두 사람이 서로 다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금기사항은 침대 위에 모자를 놓는 것인데 이는 이탈리아 장례 문화에서 이는 불운한 일로 간주되고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망자를 방문하여 마지막 기도를 드린 후 망자의 모자를 벗어 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일부 호텔에는 17층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숫자를 불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숫자에서 숫자 17이 17로 쓰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글자의 위치를 바꾸면 VIXI가 됩니다. 이는 라틴어로 나는 한때 살았습니다. 즉,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 숫자가 불운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14위.
세계 유일의 누드 레스토랑 식당 미국인 밀란은 최근에 문을 열었고 매우 특별합니다. 여기에 오면 손님들은 옷을 모두 벗어야 합니다. 레스토랑의 스타일은 마피아 그림이나 영화 속 캐릭터 등 1930년대 미국 미술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대부 손님들이 입장하면 앉을 수 있는 수건을 받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주변의 시선에서 나오는 수줍음을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같은 방식으로 존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고객은 온라인 장치와 완전히 격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터넷이 없습니다. 전화기와 휴대용 기기는 식탁에 들어가기 전에 반납해야 합니다. 감히 시도해 보시겠어요? 당신이 경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옷을 벗고 식사하는 식당. 번호를 남겨주세요. 6댓글로.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본다면 이 아이디어는 너무 대담하다. 번호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8. 지금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특별한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 마음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13위. 유럽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 바. 호텔 또는 레스토랑에서 계절별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이탈리아에 일자리 기회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 구직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탈리아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년 동안 이탈리아의 실업률은 평균 약 10%로 지속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30%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 청소년의 일부가 호출되었습니다. 130만 원 세대, 30세 전후의 사람들은 학위와 높은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최소 200만 명의 젊은 이탈리아인이 영구적으로 조국을 떠났고 매년 수십만 명이 계속해서 이주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2022년 초부터 회복의 조짐을 보였지만 이탈리아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당신은 영어 사용자를 위한 일자리가 더 많은 도시인 로마나 밀라노에서 매력적인 급여로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어를 모른다면 일과 생활에서 여전히 많은 장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12번. 이탈리아에서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 채널, 해외에서 자동차를 운전해본 영국인 중 약 17%가 이탈리아 운전자가 가장 무모하다고 답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운전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잠재적인 위험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운전하는 것은 교통 혼잡과 사람들의 난폭한 운전으로 인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속, 빨간 신호등이나 표지판 미준수, 음주운전, 피로, 유효한 운전면허증 없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운전자는 자전거 타는 사람과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종종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보행자라면 길을 건널 때 항상 조심하세요. 자전거를 타는 경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11위. 이탈리아 범죄 네트워크.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네트워크. 보고된 바와 같이 유럽 경찰청. 이탈리아 범죄 네트워크는 유럽연합 EU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 집단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주요 활동에는 마약 밀매, 강탈, 불법 경매, 고물 거래, 세금 사기, 자금 세탁 등이 포함됩니다. 이탈리아 마피아 스타일의 조직은 해외로 활동을 확장하여 전 세계 45개국 이상에 진출했습니다. EU 내에서 이러한 조직은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몰타, 루마니아 및 스페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U 외부에서는 콜롬비아, 스위스, 미국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네트워크 중 86%는 합법적인 사업을 위장해 고위 기업에 침투하거나 신규 사업을 설립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직 범죄의 취약한 분야에는 건설, 숙박, 물류 등이 있습니다. 10위. 이탈리아는 유럽 의약품의 경유지입니다. 여기 혹시 본 사람 있나요? 대부 아직 아님? 보신 분들이라면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마피아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확실히 아실 겁니다. 마약 밀매는 마피아 조직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갱단은 마약을 이탈리아로 운송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교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갱단은 은드랑게타. 이 그룹은 작년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살인, 마약 밀매, 뇌물수수, 강탈 등 일련의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총 형벌은 최대 220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가족 맹쿠소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피아 조직은 유럽으로 수입되는 코카인의 약 80%를 통제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인에게 마피아의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지 묻는다면 매우 무례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칠리아 섬에는 여전히 소규모 범죄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으니 이곳에 오신다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위. 이탈리아 음식을 비판하지 마세요. 이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요리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음식을 비판한다면 이탈리아인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일 위험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는 단지 파스타나 피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마다, 심지어 도시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탈리아 음식을 비판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식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탈리아에 올 때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해산물 요리에 치즈를 뿌리지 마십시오. 이탈리아인들은 치즈의 강한 맛이 해산물의 맛을 앗아간다고 믿습니다. 또한 빵을 뒤집어서 테이블 위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탈리아인들에게 빵은 삶의 상징이며 빵을 거꾸로 뒤집으면 불운이 찾아온다고 믿는다. 8위. 급속한 인구 고령화 속도.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나이가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지난 15년 동안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국가연금이 필요한 사람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늘어나고 출생아 수는 감소하면서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보고된 바와 같이 상태, 노동연령 인구 15에서 64세 대 너무 어리거나 0에서 14세 너무 늙었거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22년까지 약 3분의 2 감소했고 2050년에는 1대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의 인구는 매년 약 20만 명씩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예측에 따르면 향후 50년 동안 2천만 명이 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높은 기대 수명과 낮은 출산율이다. 이탈리아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85세, 남성의 경우 80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대 수명을 갖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7번. 심각한 인종차별.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탈리아인 10명 중 7명은 아프리카인들이 이탈리아에서 인종차별과 차별의 피해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2023년 10월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통합의 가장 큰 장벽을 묻는 질문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사회 불안의 원인이라는 믿음입니다. 설문조사 퓨리서치 센터 2017년에는 이탈리아가 인종차별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인의 55%가 인종차별적 관행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위. 이탈리아인들은 종종 지각을 합니다. 이탈리아의 근무일, 업무 시간, 학교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러나 약속이나 개인 회의는 종종 매우 유연하고 시간에 너무 엄격하지 않아 이탈리아인들은 지각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 아침 식사를 하자고 하면 이른 아침에 일이나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세요. 한편 점심은 보통 정오 12시에 시작하여 최소 2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8시에 시작하는데 이는 다른 나라의 습관에 비해 상당히 늦은 시간입니다. 5위. 느슨한 사업관리. 이탈리아의 경영부실 질병은 오랫동안 존재해왔으며 이탈리아 기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기업이 종종 성과보다 충성심과 개인적인 관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비효율적인 작업 습관이 유지됩니다. 1990년 이후 이러한 상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지만 업무 성과와 인재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관행은 경제에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이탈리아 기업이 여전히 이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친척 편중. 이는 국가 경제를 점점 더 뒤처지게 만듭니다. 또한 이탈리아는 불안정한 정부, 혼란스러운 법률 시스템, 광범위한 탈세 등 일련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모두 경제 발전을 저해합니다. 4번. 점심 식사 후에 카푸치노를 마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의 공통 요소는 커피입니다. 카푸치노. 그러나 카푸치노에 관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카푸치노를 절대 마시지 마세요. 커피는 종종 식사의 마지막 코스 후에 주문됩니다. 대신 오후에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좀 더 부드러운 종류의 커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에 이탈리아인들은 이런 습관을 매우 전통적으로 유지합니다. 이탈리아의 많은 카페에서도 정오 이후에는 카푸치노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카푸치노는 한 가지 크기로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는 소형, 중형, 대형 카푸치노를 주문할 수 없습니다. 점심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면 에스프레소 커피 너에겐 너무 독해. 한 잔 주문해 마끼아또 약간의 우유를 얹은 커피 종류. 3위. 관료적 공공서비스 관료주의는 이탈리아 공공서비스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국가의 정부는 비대한 관료주의, 부패, 불공정 경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관료주의로 인해 이탈리아는 평균 약 연간 GDP의 4%, 만연한 부패로 인해 국가는 약 손실을 입습니다. 11% GDP 인프라 시스템의 노후화와 행정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GDP의 2% 및 13%. 이로 인해 이탈리아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여 약 1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485조 원 연간.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관료주의가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많은 규정은 복잡한 기록을 요구하고 자주 변경됩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요구사항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가 불분명하고 모든 사람이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정부기관은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거나 심지어 늦게 대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공서비스의 정제는 이탈리아 기업이 큰 압박을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2번. 심각한 오염. 이탈리아의 자연의 아름다움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가장 오염된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포벨리는 대기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오염의 원인은 산업, 농업,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밀라노의 스모그 수준은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수준보다 높습니다. 베니스와 같은 일부 인기 있는 관광지도 오염의 영향을 받습니다. 2019년 말에는 폭풍으로 인해 베니스에서 심각한 홍수가 발생하여 수위가 최대 2m까지 상승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많은 집의 타일이 넘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아름다운 도시에는 홍수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1위. 영어는 공용어가 아닙니다. 북부 이탈리아에는 대규모 국외 거주자 커뮤니티가 있지만 이에 속지 마십시오. 이탈리아에서는 영어가 공용어가 아닙니다. 많은 이탈리아인들은 영어를 조금만 구사할 뿐이고 영어를 하더라도 의사소통 능력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에 산다면 이탈리아어를 배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려는 외국인들에게 더 동정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탈리아어를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원어민들로부터 불쾌한 시선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탈리아 생활의 어두운 면을 탐구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탈리아에 오면서 느낀 점이 있나요? 의견을 공유하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은 안녕히 계세요. 곧 만나요.